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 전업주부고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13년간 함께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왔다고 해야겠네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겨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잘 안 됐어요. 남편은 아이를 크게 원하지 않았어서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해보고 저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이 합의가 나중에는 제가 완전히 당하게 되는 함정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IT 회사의 팀장으로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는 결혼 전까지 회계사로 일했었고 결혼하면서 휴직했어요. 남편은 업무적 특성으로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죠.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잘해주시긴 했지만 뭔가 항상 저를 관찰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가 딩크족이 되면서 늘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를 볼 때는 늘 아쉬움의 눈빛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업무 또는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올 때면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이 없어서 무슨 재미로 일하고 집에 들어오겠냐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자식 생각이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한 거라 저를 구박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의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정말 많아졌고 주말 골프 모임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평소에 마트에서 파는 아무 속옷이나 입던 남편이 갑자기 브랜드 속옷을 사오고, 심지어 향수도 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바디 스프레이까지 사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남자 로션까지.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물어보니까 회사에 새 직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었네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두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뒤집어서 놓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는 샤워할 때조차도 가져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용돈의 사용량이었어요. 갑자기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카드 사용량도 엄청 늘어났죠. 회식비, 승진을 위한 골프 접대, 후배들 밥값이라고 하면서 매달 추가로 100만 원씩은 더 쓰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열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스팸이라며 넘기더라고요. 궁금해서 슬쩍 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대뜸 화를 내며 신경질을 냈어요. 뭔가 수상하다 생각해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폰을 열어보니 비번도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무심코 확인해 보려다가 알림창에서 메시지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자기 빨리 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둔 채 급하게 화장실에 간 틈에 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메신저에 여자 이름에 하트가 붙은 채팅방을 발견할 수 있었죠. 대화 내용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은 와이프 눈치 안 보고 늦게 들어갈 수 있냐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게다가 이 여자 우리 남편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둘이 여행 간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정말 역겨웠지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 빠르게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요즘 너한테 많이 지친다고 하더라. 성격이 예전보다 까칠해졌다고 하던데 좀 부드럽게 잘 대해줘.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제 험담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죠. 정작 자기 아들은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남편 핸드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여우같이 눈웃음으로 콧소리를 내며 팀장님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한테 정말 예쁘다고, 남편이 항상 저를 자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정말 교묘했어요. 남편 보고 많이 피곤해 보인다면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괜한 말 했냐면서 그냥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투였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회사 후배라고만 소개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욕이 목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향후 100만 배로 갚아주자는 생각에 꾹꾹 참았죠. 그 여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화장실에 가시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가시더라고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들이었어요. 저에 대해 정말 독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도 하나 못 낳는 여자. 옛날 같으면 소박감인데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아직 데리고 사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들도 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 그걸 보는 순간 그 기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셨다는 대화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애라고,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서요. 심지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빨리 결정하라는 메시지들도 가득했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 악물며 이 인간들이 나한테 준 고통을 10배, 100배는 더 받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회계사 출신이라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이제 그 실력을 제대로 써먹을 때가 온 거죠. 먼저 지난 2년간 남편의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요. 남편 핸드폰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남편 아는 순간 제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평소처럼 대해줬어요. 그것도 아주 잘 말이에요. 속에서는 피가 부글부글 끓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의 거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요. 하지만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갈며 참았죠. 대신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네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부추기고 계셨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 이름과 얼굴이 자꾸 익숙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가 제가 회계사로 일할 때 아주 잠깐 제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던 거예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결판의 날이었어요. 남편 앞에 그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꺼내놓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발뺌하더군요. 그런 일 없다는 뻔뻔한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내밀자 결국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에게 몰래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도 인정 안 된다며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던 중 결국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 태도가 조금 바뀌더군요. 저 몰래 아이까지 생겼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해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위자료 주지 않으면 평생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은 처음엔 버티려 했지만 불륜 사실과 임신까지 얽힌 상황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결과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불륜으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얻긴 했어요. 둘의 업보 때문인지 태어난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며 치료비며 정말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깐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 내 불륜 사실 때문에 승진에서도 완전히 누락되었다네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아프고 아들이 승진에서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상황에 결국 화병을 얻으셔서 지금도 병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분을 만났어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